그 주제가 오늘은 이겁니다. 이거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신 분 아시네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해안입니다. 모든 현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이라는 건데, 요즘 시대가 어때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뭐 통찰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이트라든지 뭐 다양한 이름으로 요즘 시대를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이 저는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해안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그쵸. 네, 저희가 생각하는 해안은 강혜안 스폰서님이 떠오른다는 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메이가 어떤 팀의 리더가 있느냐, 그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팀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하는 아메이가 다 똑같은 아메이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 시대가 막 변화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아메이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아메이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떤 이 시대에 발맞춰서 하고 있는가, 같은 비즈니스지만 약간씩 다른 이 비즈니스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연결고리들만 오늘 설명드리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서두일 작가님의 사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재밌죠? 이런 놀이 많이들 해보셨나요? 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뭔가 말뚝박기라고 하는 이 게임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요즘 시대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 요즘 시대가 떠올랐을까요? 저 아이를 보면, 저 날아가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과연 저기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 전봇대에 서 있는 저 아이가 몇 초 후면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안다는 거죠. 아니까 어때요? 무서워서 인상을 찡그리고 뭔가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뭔가 해보는 거죠. 전봇대에 최대한 붙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변화가 시작되는 이 시대에 변화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기의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는 아이는 저렇게 뭔가를 대비한다는 거죠. 근데 되게 역설적이게도 어떻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머리 받고 있는 저 아이는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채 그냥 머리만 받고 있는다는 거죠. 여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저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로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변화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변화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변화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실제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아시나요? 예, 이름만 들으면 또 아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 테슬라, 아메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지만 테슬라 브랜드 사장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이베이라는 유통회사에 자기의 페이팔이라는 그 결제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1조 5천억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그 현금을 받아서 첫 번째로 만든 회사가 이 테슬라와 이 솔라시티와 스페이스X라는 세 개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왜 이 세 개의 회사를 설립했는지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지구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어딘가 다른 행성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 다른 행성을 찾으려면 사람을 우주로 이주시켜야 된다. 그 대표적인 행성이 어디다? 화성으로 가겠다. 그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주를 쏘아 올려야 되는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끼기 위해서 발사체 중에서 그 연료 분사를 해주는 그 연료 분사 시스템만 재활용할 수 있다면 가운데 우주선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그래서 발사체를 제외한 그 연료체를 다시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이 상태로 보겠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우주선의 발사체고 저 양옆에 있는 게 우주선을 띄우는 연료만 들어있는 연료 장치인데요. 저렇게 실제로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떠나갑니다. 우주선이 본체가 발사가 되고 양옆에 연료체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 연료체가 다시 지상으로 착륙하는, 보시니까 어떠세요? 항상 놀랍죠? 제가 왜 이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냐면 단순하게 그냥 테슬라가 너무 대단한 회사고 일론 머스크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테슬라에 열광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테슬라에 열광하고 있는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동차는 사이버 트럭이라는 자동차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자동차를 사전 계약해 놨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자동차는 아니에요. 근데 한 6m 정도 되는 자동차라서 사실 일반 마트나 어느 주차장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동차입니다. 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자동차는 포르쉐 911이라고 하는 자동차보다 빠릅니다. 제로백이 2.9초밖에 되지 않고 자동차가 훨씬 크죠. 911이라고 하는 최고급 스포츠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사실 포르쉐인데요.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그 값어치와 되게 이상하게도 전혀 맞지도 않은, 역사도 너무 짧은 이 회사가 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었고, 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이 자동차가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그러면 어느 정도 열광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가 첫날 계약한 대수가 우리나라 하루 1년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 금액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결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 사이버 트럭이 왜 일론 머스크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가장 긴 공정이 걸리는 게 사실 뭘까요? 막 조립하고 엔진이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제일 긴 공정이 걸리는 건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립은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요. 근데 페인트는요, 총 4번의 컬러를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색깔 칠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색깔 칠하고요, 코팅제 바르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보호제를 바르는데,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마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생각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코팅이 되지 않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생짜로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이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회색하고 검정색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자동차는 어쩌면 도색이 안 돼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애프터마켓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색깔로 도색하십시오. 자동차는 싸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기자동차가 왜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전기자동차 타보신 분 있으세요? 너무 좋으시죠? 네. 조용해서 좋죠. 근데 조용해서 좋은 것보다 저는 최근에 제가 포르쉐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포르쉐를 타봤는데요. 제 꿈이었던 차입니다. 그 엔진 배기음과 그 쏟아져 나오는 토크에서 나오는 그 너무 멋있는 출력감,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출력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동차를 타게 되면 전기 자동차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자동차라는 건 어느 정도 밟아줘야 힘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밟음과 동시에 최고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한 600 몇 마력 정도 몇십 마력 되는데 그냥 밟자마자 600 몇십 마력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포르쉐와 견줄 수 있는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대가,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게, 주유소 있으시죠? 주유소가 다 없어질 겁니다. 전기차 시대로 많이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주유소가 없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테슬라는 10만 킬로를 달리는 동안 갈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워셔액만 가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도 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테슬라처럼 이런 전기자동차가 상용되면 딱 하나가 이제 뜨기 시작할 겁니다. 자동차를 충전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그 충전하는데 걸리는 필수적인 시간이 존재하는 거죠. 20분이든 40분이든. 그럼 그 충전소를 기점으로 상권이 형성될 거고, 이왕이면 충전하려면 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 동안 충전했으면 좋겠죠. 음식점에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으면 거기로 가서 충전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이게 무슨 회사냐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은 97년에 주가가 약 1.5달러, 1대1로 비교하면 얼마죠? 1,500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 1월에 봤을 때 845달러, 84만 5천 원 정도로 약 한 700배 정도의 기업 가치가 뛰었죠. 그리고 2년 후인 2019년에는 1,700달러, 2,000달러도 돌파했습니다. 약 200만 원. 20년 동안 700배가 뛰었는데요. 2년 만에 2배가 더 뛰었어요.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오늘의 강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해안이라고 했죠? 해안이 있었다면 이걸 샀어야죠. 97년도에 1억이 있으셨다면, 97년도에 1억을 투자하셨다면 지금 현재 1,70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셨을 겁니다. 예. 근데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2년 전에 아메이 하고 계셨던 분 계시죠? 아메이 2년 전에도 계속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10억을 투자하셨으면 20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집을 살 게 아니라 이걸 샀어야죠.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마존 제프 베조스는 2018년에 들어서만 59조 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과연 59조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돈이냐 체감이 안 되시죠? 하루에 161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순수하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정도로 급변하고 있냐면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메이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즈니스가 잘 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포 자이 아파트가 25평이 얼마라고요? 2017년에는 13억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메이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반포가 17년도에 저렇게 했었구나 이러면서 야 비싸다. 그리고 2019년에 같은 아파트가 19억 5천만 원이 됐다는 거죠. 2년 사이에 얼마가 올랐어요? 6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뭐라고요? 해안이 있었다면 이걸 샀어야 되죠. 어딜 살 게 아니라 어떻게든 끌어들여서라도 6억 5천만 원을 벌었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데? 사실 아메이하고 AI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AI는 이렇게 생긴 AI라서 뭐죠? 터미네이터, 인공지능 로봇 같은 느낌이죠. 인공지능 로봇 같으니까 저희 인생에 뭐 크게 영향력이 있나요? 없죠. 근데요, S&P 신용평가사, 은행권, 증권사, 교육, 미디어,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모두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사실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이 사실 활용되고 있는 거죠. 캔쇼라고 하는 거는 월스트리트 고액 연봉자 598명을 해고로 몰아넣은 회사입니다. 그 인공지능인데요. 600명의 인공지능, 그 600명의 직원을 뽑아놓고 캔쇼라는 인공지능을 이제 회사에서 활용함으로써 단 2명만 남기고 다 해고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서울대, 제가 서울대, 연고대 이런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데 서울대나 아니면 이렇게 돈이 많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이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렇게 리정혁 같은 혹은 이렇게 손예진 같은 아름다운 외모를 갖는 것도 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학벌이나 인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능력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에이트라는 책, 이지성 작가가 쓴 책에서 총 4가지 계급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계급은 인공지능을 소유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소유하는 건데 그 플랫폼을 소유하는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죠? 뭐 유튜브 같은 게 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두 번째 계급은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 구독자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계급이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급이 리아트라고 하는 그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무용계급. 무용계급이 뭐죠? 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대체하면서 사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 쓸모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단순 노동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많이 느낄 건데요. 단순 노동조차도 다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이라는 건 공급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쿠팡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유통회사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사실 전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은 아메이 같은 건데요. 소비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 공급자에게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메이가 다 같은 아메이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메이가 다 같은 아메이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밖에 나가보면 아메이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아메이와 우리가 하는 아메이가 뭐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철저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고 있지?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아메이인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아메이를 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해안인데요. 그러니까 팀의 리더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팀을 이끌어 가는지가 너무 중요한 시대인 만큼 아메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오늘 보여드렸던 우리 강현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튜브 채널을 다들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스폰서님 또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가 도저히 아메이에서 뭘 쓰겠다고 PB가 오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유튜브에 집중하는지 몰랐는데요. 유튜브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 수를 꾸준하게 늘려가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카톡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밴드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걸 운영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해안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접목하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건 누구나 만들면 만들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했냐면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한다고 열심히 하나요?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되겠죠?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화죠? 드림나잇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팀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뭐죠?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PGM 미팅입니다. 수십 회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PGM 미팅은 너무 독특한 미팅이에요. 어느 그룹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같은 아메이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아메이를 하고 있는 우리 팀이라는 거죠. 이건 뭐죠? 네, 연말 파티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연말이든 내년 초든 또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강현 스폰서님의 저렇게 춤추는,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너무 놀라는데요. 제가 사실 영상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팀의 리더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말 파티를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 즐겁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와,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하고 있구나. 또 뭐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힐하우스라는 것도 있죠. 가시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아메이지만 너무 즐겁게 아메이를 하는 이 아메이를 우리가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팀이.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튜브도 있고 밴드도 있고 뭐 카카오톡방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장점이 뭐가 있죠? 바로 메신저라는 거죠. 사실 이건희 회장이 얘기하는 성공은 우리한테 와닿나요? 안 와닿나요? 와닿지 않습니다. 이유는 30년 전에 성공하신 분들은 우리의 성공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한두 단계 정도, 한두 걸음 정도 먼저 앞서고 있는 리더의 메시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열정을 끌어올려 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뉴 다이아몬드가 되신 유정민 스폰서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메신저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팀이 또 다른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한계 효용의 법칙은 뭐냐면요. 다이아몬드하고 공기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하죠? 당연히 공기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게 더 비싸죠? 네. 공기청정기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많으면 많다고 해서 좋은 건가요? 이게 희소성의 가치하고 좀 다른 겁니다. 너무 갈증이 날 때 물 한 잔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물속에서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그 한숨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것처럼 뭐냐면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고 좋은 게 존재한다는 거죠. 우주에 있을 때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산소통이 더 중요하겠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어쩌면 가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져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적었을 때 해안이라고 적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많은 혜택들이 이런 많은 리더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해안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의 법칙처럼 우리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잊지 마시고 이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시면서 비즈니스 준비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